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 자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 종목 소개, 이것도 중요한데 그 주식 종목 소개는 시간이 허락하면 끝부분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앞서 2020년에 한국 증시에 많은 신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들을 2021년도에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지, 또 지금 증시가 혹시나 고점은 아닐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실 텐데 2021년도에 호재와 악재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한 해를 계획을 좀 세워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마지막 구간에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세 자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소개시켜드리고 못다한 얘기들은 11시 30분에 무료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자리 수익률 유망주, 좋은 증시에 좋은 주식을 골라 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10월 20날 이 시간을 통해서 대박 청구를 통해서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별거 아니다라는 흐름과 함께 코스닥 증시도 지난번 전고점을 분명히 돌파할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 증시도 2600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니 한국 증시를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갖고 왔던 차트가 이 차트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수는 이렇게 신고가를 찍으면서 고고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이 만든 증시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만 잘 아시겠지만 되짚어보고 간다면 가장 깊은 골짜기와 가장 높은 산맥을 이루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증가되고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예탁금과 그다음에 개인 순증 금액은 100조 원대를 이루었었죠. 매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6조 원가량의 개인 순매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연말에 대주주 물량 주의보라든지 또 배당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1, 2월 달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도 조금 더 큰 물량들이 매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개인 투자 자금이 순증을 했고요. 그리고 8월에 어찌 보면 8월에 우리가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때에 2차 코로나가 다시 반격을 하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큰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만든 증시의 역사, 마지막 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었고요. 정말 LG전자가 상한가를 보여주고 시가총액 위주의 신고가 행진들이 이어지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두 번의 VI가 발동이 됐었고요. 셀트리온의 그날 금액 자체가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정도의 금액을 보여주었었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이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은 코스닥 증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 대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2020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런 시장에서도 내가 정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다라면 이 교육 방송을 꼭 들으시면서 2021년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자, 달러값이 폭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의 모멘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12월 30, 1086.3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전례 없는 재정 및 통합 부양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수가 이제 뭐 대표님들도 그러시고 방송의 매스컴에서도 3,000포인트를 넘긴다, 또 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 분들도 저한테 뭐 대표님 3,200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는 1,200, 1,5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숫자적인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추세와 유동성이 어디까지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하나만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율은 2018년 저점까지 지금 요 1,050원대에 이루었던 지수 2,600선을 보이고 코스닥 증시가 900선을 돌파했던 그 시점,
흐름에 환율에 아직 근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율의 흐름들과 지수의 흐름을 본다라면 오히려 환율은 1,05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3,0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수는 이미 전고점을 2020년도에 돌파를 했고, 코스피 코스닥 했지만 환율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달러의 가치의 흐름들을 가치 하락의 흐름을 본다면 아직은 더 주가 상승의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에 글로벌 성장세,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은 계속 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율의 흐름들과 지수의 흐름을 본다라면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2021년도에 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과연 더 순증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2020년도의 증시의 주인공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이가 사실은 다수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뭔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투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뭘 할 때에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목돈을 갖고 시작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갖고 베팅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다가 이게 수익이 나면 사실, 그리고 이 사기를 치는 사기 업체들도 이 개인들을 유혹할 때에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서 이자를 꼬박꼬박 주고 높은 이자를 주고 하면서, 그러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와 정말 잘 챙겨주는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자금을 유입을 시키게 되죠. 이런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목돈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금 단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손실 발생 시에 월급과 연봉, 보증금, 대출금 등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도 초반에 코스피 지수가 IMF 이후에 200선에서 1000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00선까지 하락했을 때의 흐름을 보면서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어쩌면 2021년도에는 좋은 증시이지만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는 오히려 오로지 상승을 향해서 계속 대형주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했지만 21년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 순증이 되면서 어쩌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증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할 것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순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외인들의 투자와 달러 원 환율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추이를 꼭 봐야 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이 중기적 관점에서 외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들이고 2010년 이후 상승했던 미증시 대비 한국 증시는 굉장히 저평가된 국면이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 증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변수는 이제 기관인데요. 기관들 사실은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연기금이죠. 왜냐? 연기금은 2020년도 1년도에 주식 비중 예상치가 16%의 중반 수준입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느냐? 17.3%였는데 17.3%여서 주가가 더 오르고 상승한 이 시점에 16%의 중반을 다룬다면 연기금의 주식 비중은 오히려 2020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가 기대해보기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개인들의 자금 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1년도 제가 공개방송 때마다 공개특강 때마다 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종목들, 2020년에 흑자 전환한 실적 종목들이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연말에 제가 2020년 흑자 전환되는 종목들을 쭉 나열했었는데 그 종목들이
1월 달, 2월 달 이후 상승을 보여주다가 3월 달에 급락하고 나서 다시 후반부터 제자리를 찾아 나가기는 했지만 그 6개월 이상이 증발해 버리면서 오히려 적자의 모습을 보였었고 흑자 전환의 턴 어라운드가 2021년도부터 예상되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흑자 전환, 실적 증가, 산업 주도주 매수 이런 종목들을 중기적 관점으로 꼭 보시자라는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는 중기적 관점의 종목의 비중을 70% 이상 보시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현금 플러스 시장이 핫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 나열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1월달, 2월달 또는 19년 12월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46,000원에 카카오 같은 종목들 152,000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4월 2일이었고 삼성전자 44,000원 지금 솔리드 같은 종목도 43,500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카오 같은 종목도 15만 원대에 부동산 가치 정말 내가 부동산이 없다면 카카오를 사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런 LNF 같은 종목들 2차전지 소재, 양극재 관련주로서 2차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중장기 관점으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2021년까지 보고 들고 가시라고 했었죠. 15,000원대 매수했던 종목이 지금은 7만 원대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게 주식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LNF 같은 종목도 무수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4만 원대에도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제가 유증을 권해드렸어요. 유증을 하시라고 오히려. 자, 이러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의 승부수, 펀더멘털보다는 밸류에이션의 리스크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이 높아져서 이 펀더멘털을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밸류에이션 리스크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분기 증시는 강세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3월부터 공매도, 3월 15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개인 투자자들은 요거를 많이 걱정들을 하실 텐데 이 부분 저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한 5%에서 10%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리스크는 개인들이 다 감지하고 있는 리스크고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우량주,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는 시총 상위 종목과 정부 정책 및 테마주들 그리고 개별주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장이 2월 달까지는 2월 후반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1년도의 코스피 순증은 135조 원 정도를 전망하면서 정말 20년 역사상 코스피의 순증이 이익이 30% 이상 증가됐던 때는 2004년, 2010년, 2017년 3개년밖에 없었는데 이번 2021년도에 코스피 순증이 52%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이유들은 일단 예상보다 빠른 백신 보급이죠. 또 하나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도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는 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오히려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좋아지고 있다?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플러스 시클리컬 관련주, 경기 민감주들, 내수 업종의 이익 동반이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클리컬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들이 하락해야지 오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올해가 특별하게 2021년도가 반도체, 즉 미국의 상반기에는 경기의 흐름이 좋아지고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시클리컬 업종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4년과 7년과 10년에는
반도체 업종과 반도체 외의 업종이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런 증시가 바로 가장 핫한 좋은 증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중요한 합의점에 달하면서 굉장히 좋은 증시가 이어질 것이긴 하다. 그러나 중간중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백신과 달러의 약세, 원화 강세, 또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로 원자재 가격과 신흥국 통화의 강세들이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고 시클리컬 업종과 내수주 실적들이 상향 요인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플러스 반도체 업종, 미국 증시의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같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요 2021년도에 RCEP에 대한 흐름들도 있지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에 대한 수혜주들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 요인 플러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가의 리스크들을 생각해 봐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2021년도에 그럼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느냐. 증시가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봄철에 주의해야 될 부분과 공매도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에 주목이 되면서 과연 우리가 중요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또한 한간에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버슈팅 가능성이라든지 중국 등의 부채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후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공개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사실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종목과 OCI였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11시 30분에 공개 특강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2021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2021년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는 제가 좋은 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버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